네, 저희가 작년에 한번 모였던 거하고 지난번에 모였던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주셨고요. 또 그것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주셔서 현 위치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좀 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내용에 패널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세 분이나 패널을 하셔야죠. 이걸 바로 할까요? 아니면 기자들 잠깐 쉬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할까요? 배고프신가? 저 좀 잡술 거예요. 아니 뭐 사회자가 알아서 하시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뭐 한 5분이나 잠깐 쉬었다 네. 하면서 저기 네. 언론사에서 오셨나요? 잠깐. 네. 예. 천재로 박종규 기자. 전에. 우리 박준성 기자 아주 날카롭게 뭐 기자 아주 종교 기사 전문가가 됩니다. 두 분 기자님도 예. 이 소감도 이렇게 예. 패널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세계일보. 세계일보 김종훈 기자. 종교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저 잘 몰라서 공부하러 왔는데요. 옛날에 거기서 내린 종교 신문이 예, 아무나 제호 자체가 종교 신문이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일단 뭐 세계일보가 이제 통일교랑 관계가 있다는 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어서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 종교 가지라는 남자를 안 봤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저널리스트로 있는 거. 예. 그러면 뭐 그냥 저희 이어서 그 자연스럽게 토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강력한데요, 여기 규모에 비해서는 용량이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그 천지일보는 처음에 그 창간됐을 때하고 요즘 그 보는 거하고 종교적인 면에서 어떻게 뭐 스스로 박준성 기자가 스스로 보기에 뭐 자기 언론사에 대한 평가하기는 못하지만 저는 아니 제가 평가하기는 좀 이른가. 아니 처음에는 상당히 좀 뭐 우려를 하는 쪽도 있었고 걱정을 하는 쪽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전문 종교학자들이 계시는데 제가 요즘 듣는 얘기는 그래도 상당히 그 종합적으로 뭐 많이 쓴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도 같은데 그걸 써주니까 뭐 다행이다. 나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모든 토론은 여러분들에서 열려 있고요. 어떻게 지금 윤나님 선생님이나 여러분 그 세부적인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혹시 떠오르는 생각 있으신 건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지수는 그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는 뭐 2000년도에 기준을 한 거고 저희가 처음부터 지수와 지표를 좀 혼동해서 시작을 좀 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종교평화 지수라고 한다면은 그 2012년에 어떤 한국 사회의 종교평화를 나타내는 것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매겨야 되는 게 원래 지수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기준값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작업을 하는 게 기준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기준값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 작업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표를 선정해서 어떤 지표값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 작업을 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지난번 때 제가 드린 제 의견은 첫 조사하는 해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는 할 할 수 있죠. 수뿐이 없겠다 그런 생각.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해 첫 해를 하면 이게 지수는 아닌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올해 첫해 조사의 결과 자체가
발표가 되면 다음부터 네, 그것을 기술 기준으로 해서 작업했죠. 네, 그렇죠. 작업할 수 있게 네. 이제 올해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준값이 안 만들어진 상태니까 지수 작업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윤혜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후에 지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지표값들을 지금 찾아내는 거고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여기 지금 이 값을 이제 산출을 할 때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 뭐 생각해 볼 때는 중간적인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점수를 배정을 할 때 부정적인 상태는 마이너스 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가중치를 따로. 네, 그렇죠. 마이너스 배정을 해줘야지 전체 값이 제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고민거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균등히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적으로 그거를 단계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게 이제 세 번째 콜로큐움에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깊이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일단은 그 지표를 이렇게 나눠서 대략 한 10등급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좀 맞췄고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종교 평화가 도대체 어디까지에서 어디까지 포괄하는 개념인지 이거를 일단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는 것이 일단 저희 발표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것 중에 이번에 저도 대단히 공감하는 게 이 종교 간, 종교 내, 그다음에 종교와 국가 및 시민사회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좀 분리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게 이를테면 객관성 측면에서도 정량적인 것을 할 경우에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 정성적인 것은 뭐 그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생각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를 별도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합쳐도 될 것 같거든요. 공적 영역이니까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행위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종교 간 종교 내 그거는 좀 구분을 하는 게 객관성 문제에서 좀 하자는 거고 우선은 종교 간만 일단 오늘 한 것이고 또 이거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분이 지수를 자꾸 고민할 때 저는 종교 내부에서 이걸 다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박문 선생님이 그거를 나눠준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간 관심 영역을 종교 간이나 종교 내면 종교와 사회 혹은 종교 정부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저희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관심 영역을 딱 네 개나 세 개를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 영역을 그러니까 종교 평화가 이제 저희 가장 큰 캐티고리고 그 관심 영역을 종교 간, 종교 내, 종교와 사회, 뭐 종교 정부 이렇게 나누고 그럴 때 종교 내의 지표들 다시 선정하는 거고 종교 간의 지표를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관심 영역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 맞고 나눠줘야 이게 실제로 종교 평화 시장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종교 간이냐 종교 내냐. 근데 방금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저는 아예 정리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간과 내를 막 언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벌어진 사건 안에서 이게 사실 구분이 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값이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가령 오늘 어제 신문 어제 인터넷에 신문에 줄어났던 건데 가령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종교 편향적인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종교 간 목적은 종교 말 그대로 종교 간 자유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인간성을 좀 평화를 진작시킨달까 이런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이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개신교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적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게 또 실제로 문제의 원인을 개신교에서 주로 제공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랑 용역을 받아서 종교 자유 침해 사례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지금 용역을 받아서 거기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개신교계 이제 언론에서 그걸 한국 교회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목은 기사의 제목은 정부도 정부가 기독교 탄압에 앞장서는가 이제 이거였어요. 사실은 종교제 정책연구원이 속으로 들어가본 그 개신교회를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결국은 그 문제를 정부가 지원을 연구 용역을 줘서 지원을 하는 꼴이 됐으니까 이건 개신교 탄압이다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한국교회 언론에서 그걸 전문을 강의문을 만들어서 저기 보냈고 인권위원회에 보냈고 언론에 배포를 해서 기독교 개신교 신문이 났어요. 그랬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복합적이더라고요. 이게 종교 간 갈등이나 저희 평화의 사례인지 종교 내 갈등이나 평화의 사례인지 보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정부하고 연결이 돼서 정부와 이 종교 간의 사이에 벌어진 일로 보아야 하는 건지 등등이 아주 복잡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를 이를테면은 그 종교와 관련된 정부나 시민사회 쪽으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거기서 얼마나 자유롭게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판되어지느냐, 얼마나 풍부하게 이야기되어지느냐를 지수 속에 포함하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걸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다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 종교 간이냐로 다 포괄 이를테면 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 간의 문제의 그 종교평화지수에서 반영하는 정도를 이를테면 77할로 할 거냐 6할로 할 거냐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뭐 이를테면 2할로 할 거냐 20%로 할 거냐 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논의를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좀 분리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분리하더라도 하나의 사안이 다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의 사안을 양쪽에 다 포함되는데 여기 아까 보면 같은 사건인데 여러 영역의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죠. 그냥 그렇게 상호 나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충현교회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교계나 이런 데 아무런 영향을 안 주거든요. 종교관은. 내부에는 큰 사안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섞어놓으면 국민적으로는 되게 불쾌한데 불쾌하지만 그게 종교 간의 평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따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분명하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조계종 내부의 그런 지금 사태 같은 경우도 개신교계나 어디 직접적으로 관계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주나? 주긴 주죠.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다 영향을 주기 관계에 때문에 영향을 주나?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지수에서는 영향되는 점수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을 종교 간의 갈등 문제가 지금 더 이를테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60% 정도의 비율로 반영했다. 그리고 종교와 시민사회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종자연 문제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부가 좀 현명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여러 종교를 같이 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건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종자연이라는 것은. 우리는 객관적인 시민사회 단체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에서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조사, 비판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고 그에 대해서 그것을 한쪽에서는 이제 압박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하도록. 그런 또 지수가 생길 수 있지. 지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영역은 따로 떼어놓고 그것은 이를테면은 전체를 그 문항수도 작게 하고 그래서 뭐 10% 정도를 반영하겠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아까 종교 간 갈등, 종교 내부의 갈등 문제를 이제 아까 그 사례를 조금 이제 박문수 교수님 했는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했던 말도 했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뭐 7대 종단에 대했던 8대 종단에 대했던 종교 운영 방침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천주교 안에서 교단, 종교 내부의 갈등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중앙 집권 방식의 종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신교계 문제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숫자로 한 6만 개 뭐 하는데 이건 중앙 집권이 아니라 교회별 운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노출돼 버립니다. 뭐 누가 막을 길도 없고 통제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 한기총이든 교회 협의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통제 능력이나 통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불만이 있어도 그냥 그냥 터져버리고 그냥 언론에 보도돼 버리고 그러니까 큰 사건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천주교 안에 어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건 이미 그냥 조처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개신교계는 조처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포부터 먼저 내버립니다. 떠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화했을 때 점수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점수가 안 나가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는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계에서는 이런 지금 지수화한다든가 뭐 하면 지금 극히 우리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인데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약 우리 천공 교단도 중앙집권자입니다. 원불교도 중앙집권. 그럼 요구에서 딱 하나 딱 되면은 그 불만을 표출하면 일단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제도가 교권이나 종원이 그런 데가 안 돼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전체적인 교권이나 종원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수화하고 집회할 때 아까 종교 간, 종교 내부의 문제를 아까 통합을 했을 때 점수를 똑같이 준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양쪽 방법의 한계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드러나는 것에 가설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그렇죠. 조사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그것을 뭐 이렇게 쓰는 방법으로 이런 어떤 내부의 어떤 종교 내부의 구조의 차이 때문에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예 종교 내 거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영역을 종교 평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부 관심 영역을 처음엔 종교 내, 종교 간, 종교와 사회 이렇게 했는데 종교 내의 문제는 지금 박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교가 갖고 있는 구조 있고 우리가 그걸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에서는 종교 내의 평화는 아예 뺐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세부 관심 영역을 종교 간의 평화 문제 그리고 종교와 사회 평화 문제로 한다. 그 다음에 종교 간의 평화 문제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지표를 어떤 걸 설정하고 종교 간의 지표는 종교와 사회의 그 지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종교 내의 평화에 있어서 종교 내의 평화 지수를 산정하고 뭐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종교 간과 종교와 사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뭐 결국은 그래 종교 간이라고 하든 내 문제에 연결되는 거라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사실 저도 이런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해요. 종교 내라는 게 너무 상대적이라서 이거를 이 지표들을 거기 그에 해당한 지표들을 다 고르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주는 기준이 이게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이게 저희가 매년 그때 이게 다른 가중치를 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 틀을 만드는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늘 상대적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보느냐에 따라 그래서 사실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차라리 한쪽은 그냥 포기하고 종교들 간의 문제만 말씀하신 종교와 사회 이쪽으로 볼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해를 그래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 이제 뭐 종교 내라고 했을 때 개신교가 몇 건이었고 천주교가 몇 건이었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전체 그쵸. 통짜로 네. 통짜로 어느 정도다. 그리고 또 근데 저는 이제 이 자꾸
그렇게 일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만두자, 그건 빼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노력들에 대한 결정을 또 단위로 또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종교 내 문제에 대해서. 좀 교회종의 내부 갈등이 있다. 그럼 그것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하려는 노력도 있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포함해서 그 자체의 자체적으로 또 완결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작업의 결과로 제시는 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거를 실제 공익평화 지수를 할 때 그냥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시하는 데까지는 제시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수에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시행하는 것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 그렇게 해주는 게, 일단 연구 작업에 그 자체가 빠지면은 이제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단 넣어놓고. 근데 이거는 그 실제 조사 과정이나 이런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당도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빼는 방법도 있고, 아까 처음에 아까 임남주 소장님 말씀대로 배점 배열에서 종교 간의 배열이, 예를 들어 점수가 뭐 우리가 전체 하나의 전체 총점 10점이라면 종교 간의 갈등이나 평화지수에 대한 점수를 한 70점이나 주고, 종교 내부에는 한 30점이나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반영을 하되 말로만 반영할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세부적인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는 그러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교회 내부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종교 간의 갈등 문제가 오히려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내부 문제는 큰 점수를 차지 안 했다. 그러나 표시는 해줘야 된다면 배점에 아주 비율 조정해서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도 그 어려울까요? 처음에는 뭐 반영을 안 제 한다고. 생각에는 일단 해보고 우리가 많으면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연구는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근데 들어요. 이제 그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그래서 이렇게 다 해보니 예. 이런 문제를 해서 오히려 이게 그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유익하겠다 싶으면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빼고 이거는 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초반에 이창수 교수님도 뭐 종교의 어떤 선도적, 선각자적 어떤 역할을 나누면 어떤 시대 리더가 안 생기는데, 저는 요즘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우리 콜로케움에 대한 것도 아까 그런 압력이 들어온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떳떳하면 뭐 죽을 거리든 장을 거리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들 저거 발표하는 다음에 우리 교회 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왜 저 사람 지금 나라서 돈 대줘갖고 저거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얘기는, 그분들이 무언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래서, 너 그러니까 우리대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그러한 것을 좀 앞으로도 좀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위해서 완전 빼는 것보다는 아카데미를 참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 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수 작업에는 완전히 혹시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시 좀 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죠. 어쨌든 연구 제일 중요한 또 연구 대상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지수 작업에 반영 될 수 있으면 되어야 그게 가장 솔직한 연구일 테니까요.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이제 박문수 박사님이 마지막 5단계 활용에 마지막에 그거에 제안했던 것처럼 정량 분석 지수하고 전문가들의 그 평가 지수로 5대5로 하든 6대4로 하든 비율은 정확히 나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이 정말 사안이 어느 정도 이게 평화 쪽에 가까우냐 갈등 쪽에 가까우냐, 요거를 전문가들을 해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다 시키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전문가 평가를 저는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전문가 평가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를 믿고 벌어진 사람들은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인데요. 그 여기 국제적 아주 분쟁, 아주 전면적 분쟁 같은 것도 이제 해외 사례를 포함시키자고 그러셨는데 이게 가능할까 몰라요. 그게 워낙 해외 사례 광범위하고 우리 언론이나 우리의 그 정보 레이더에 포착되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라서 지극히 그런 거를 그 반영하는 어려움이 더 크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한국의 종교계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서 한국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벌어졌 게 물론 그건 이제 평화를 해치는 일이지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것이 한국의 종교계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할 수 있다면 수용할 만한데 그걸 판단하기 못한 채 그 뭐 카슈미르에서 분쟁, 무슨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규의 지표 속에 그걸 넣는 게 넣어본 이유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이 이 갈등이 이렇게 있다고는 하나 이게 이런 사태에 비춰보면 우리가 그래도 얼마나 나은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더 이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악의 사례를 통해서 더 잘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좀 고려한 대상이었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종교 간이라고 할 때 문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종교 간이라고 할 때 종교 간을 어디까지 넣을 거냐. 개신교와 불교가,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할 때 어디까지 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 망라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이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은 좀 그렇다고 하고 실제로 저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면전 같은 경우가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거의 상당 부분 이게 사실 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민족 간의 분쟁이고 그렇죠. 그 문화적 차이나 뭐 언어든지 이런 차이에서 문명 간의 차이에서 오는 거지 이게 사실 순수하게 종교적 분쟁이라는 건 없다라는 지적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런 마당에 해외 사례를 여기 포함시키고 그 기준을 정하는 거는 참 대단히 어렵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게 종교라는 게 속으로 들어가면 다 문화고 문명이다 그런 거지. 네. 한국은 그나마 언어를 단일하게 쓰고 비교적 그 오랫동안 서로 좁은 나라 안에서 교류하는 것이 많으니까 민족이랑 민족 간 충돌이라는 거 없는 편이죠. 그래도 속으로 들어가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원리해이지 무슨 순수 종교적 교리나 이념이라는 게 사실 껍데기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드러난 종교 이름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해외 사례는 더군다나 이 밑에 다양한 요인들을 빼고 위에 드러난 요것만 싹 가지고 오는 위험성이 더 크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참전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같은 여기 등급을 1등급으로 매길 정도로 우리 사회 종교 평화의 영향력이 큰가 하는 것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질문.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9페이지에 있는 그 10단계 등급 분류를 전면전 적대적 폭력 이렇게 지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걸 이렇게 변수를 넣어버리면 전혀 의미도 없고 오히려 안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화적이다라고 오히려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3페이지에 적으신 것 같은 것들을 그 존경하는 관계의 중요한 갈등,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지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아주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를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2012년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면전 적대적 폭력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왜곡이 되는 결과를 우리는 전면전이 없으면 굉장히 평화적인 종교 간에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안 맞는 거죠. 오히려 3페이지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표로 저는 이 본주 나중에 좋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 종교 간의 갈등들을 좁힌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대표값을 가질 만한 구체적인 지표로 만드는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준 거 주신 거죠.
그러면 저기 김남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내 사례만 초점을 맞추면은 일단 김배식 박사가 했던 문학화 작업한 결과를 다시 분류하면 되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욕심이 좀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그거 이제 다음 단계로 생각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은데.